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KTV 김흥광입니다. 오늘 9월 6일 제2부 방송에서는 긴급 속보, 온라인서 미사일 팔다 덜미를 잡힌 북한의 조강 무역 실체를 전격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소리방송 VOA와 또 오늘은 조선일보가 북한이 온라인 쇼핑몰을 차려놓고 대량 살성무기인 탱크와 곡사포 그리고 방사포와 미사일까지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정황에 대해서 아주 긴급히 타전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사진은요, VOA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북한 유엔 제재 위반 무기 판매 정황이라고 알렸고요. 또 조선일보는 오늘 북 온라인 무기 쇼핑몰 차려 미사일 610억, 탱크 50억에 팔았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자세히 알렸습니다. 자, 이 쇼핑몰을 차려놓고 여기서 전 세계 테러리스트들과 반군들에게 공급하려고策동하는 이 북한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 희귀한 망동, 조선일보와 VOA가 전한 내용들을 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N쪽에는 중국 후아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북한의 위장된 무기 판매 회사인 조강무역의 홈페이지를 보여주었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판매 목록 일부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참 괴기한 것이 말이죠. 절대로 이게 탱크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방사포란 말 안 했습니다. N쪽에 되는 것처럼 건설 장비라고 했고요. 농업 장비라고 했고요. 중공업 장비. 그리고 참 너무 박천대소할 것은 미사일을 갖다가 조류 추적 및 연구 상품이라고 했습니다. 조류를 추적한대요. 근데 과간인 것은 말이죠. 가격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북한의 주력 탱크인 폭풍호 전차입니다. 420만 달러. 그리고 천마호 전차는 270만 달러이고요. 수륙 양용차 180만 달러. 그리고 장갑차결 2010년사는 72만 달러. 그리고 1992년사는 24만 달러. 곡사포가 있습니다. 170mm 자주포인데요. 630만 달러. 그리고 130mm 자주포는 530만 달러. 어마어마하죠. 다련장 로켓포. 이 반군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 180만 달러. 이게 미사일까지 팔아먹습니다. 번개-5라고 하는데 미국은 이 번개-5에다가 KN-08 지대공 미사일로 명명했는데요. 이것은 무려 5,10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한이 선보였던 네 가지가 아닙니까? 이스칸테르, 그 다음에 초대형 방사포, 이런 것들은 뭐라 그럽니까? 연구 상품이라 해가지고 차후에 공지하려고 획책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북한의 대표적인 이 살인 무기를 판매하는 창구인 조강무역. 이 조강무역은 도대체 어떤 기관이며 이 돈을 팔아서 누구한테 갖다 바치는지 그것이 굉장히 우리들이 관심을 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NKTV는 북한의 내부 통신원들과 연계를 통해서 그 정체를 다소나마 밝힐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 6가지 정체의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강무역은 도대체 어떤 기관인가 확인한 바로는 1973년 9월에 김정일의 금고를 채우기 위해서 당 30곳을 직속기관으로 만들어진 이게 무기 판매 회사입니다. 73년이면 김일성도 살아있을 때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김씨 왕조의 금고를 채운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요. 지금도 역시 김정은의 금고를 채우기 위해서 이 조강무역이 압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73년 9월에 조강무역은 무기 판매 그리고 불법 거래를 위한 마카오 동남아 총지부로서 마카오에서 합법적 승인을 받고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뒤에서는
온갖 불법 거래를 자행하는 총본산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 대한민국에 널리 알려져 있죠. 78년 1월에 있었던 신상옥 최은희 납치 사건에서도 바로 이 조각무역이 해상수단들을 동원해서 북으로 데려오는데 일조를 했던 것이죠. 1993년 7월에 마카오 경찰은 이 조각무역의 불씨에 들이닥쳐가지고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한 결과 수억 달러의 가짜 달러 이 더미가 발견됐죠.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셀 수 없어서 그것을 미터자로 몇 미터라고 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가짜 달러가 있었습니다. 그 가짜 달러의 질을 봤더니 진짜 달러하고 막 이게 헛갈릴 정도였습니다. 전혀 구별이 잘 안 되는 정말 전문적인 기구를 통해서만 감별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정교한 가짜 달러였습니다. 특히 그들은 이틀 전에 마카오 한 은행에서 20만 달러를 진짜 달러와 이게 바꿔치기도 했죠. 바꿔치는 과정에 은행 직원들조차 모르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카오 당국은 이 조각 무역의 합법적인 지위를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조각 무역은 그 실체조차가 알려지지 않았죠. 2005년에 마카오에서 발생했던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 비자금 사건, 여기도 또 역시 조각무역이 연루돼 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본사를 중국의 광동성 주하이에 옮깁니다. 그 뒤로 조각무역의 실체는 가려져 있었죠. 자,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마카오의 한 매스컴이 조각무역의 이름으로 올려져 있는 새로운 사이트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이트를 들여다보았더니 입을 쫙 벌리게 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설 장비라 해놓고 그 다음에 조류 추적 장치라 해놓고 그 다음에 중공업 장치라고 그 설비라고 해놓고는 무기를 갖다가 파는 카탈로그를 옮기고 반군들과 테러리스트라고 상대로 이게 판촉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경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에 대해서 부여회에는 긴급 타전했고 오늘 아침 바로 조선일보가 지면에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긴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마 방송 아나운서는 1994년경에 활동했던 분인데요. 그때 그때 도마에 올랐던 이 조각무역에 대한 당시의 언론 뉴스를 우리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오에 있는 북한의 조각무역공사는 20여 년 동안 합법을 가장해서 무역 활동을 하면서 사실상 북한 대표부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짜 돈이 무더기로 압류되고 백의관 요건을 가진 조각무역 대표가 구속되면서 드디어 폐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였던 조각무역을 박동영 특파원이 찾아봤습니다. 금액이 1조 달러가 발견된 조각무역은 1년 전인 지난해 이 건물 훔쳐로 이사했습니다. 대표로 비롯된 사실상의 북한 대표 그런들이 잠겨 있습니다. 뭐 하는데요, 거기에? 싹다 포천, 하루가. 서울경찰은 지난 28일 이 회사 사무실을 일제히 수색해 얼마인지 셀 수 없어 차로 잴 정도의 위조지폐 묶음을 찾아냈습니다. 구속된 북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외교관 여권이고 나머지 셋은 관용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출국 금지를 조건으로 보석했습니다. 마카오가 판별이 어려워 아예 교환을 중단해야만 한 이 정교한 위조지폐는 90년에 발행되어 91년에 100만 달러가 사용되었고 이번에 20만 달러가량을 은행에서 진짜로 바꿔치기했습니다. 판전이 중지됨에 따라 마카오를 찾은 한국 관광객 200여 명이 돈을 바꾸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 최은희 사건, 최은희 납치 사건, 그리고 아웅산 폭파 사건, 그리고 그 카알기 폭파 사건, 금괴 빌스 사건들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루어졌고 이제 달러 위조 사건으로 조각무역공사가 범죄 조직으로 들어가면 무역업체 등록의 취소가 불가피합니다. 30명가량의 직원도 마카오에 거주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므로 귀국 조처가 뒤따릅니다. 중요한 것은 조각무역공사의 존폐와 한정없이 북한의 마카오 공작 거점은 그 역할을 마감하게 될 운명입니다. 마카오에서 KBS 뉴스 박동영입니다.
온갖 종류의 대량 살상 무기를 테러리스트들과 이 분쟁국가 반군들에게 팔아먹고 있는 북한의 조각무역. 이번에 덜미가 단단히 잡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조각무역의 사태를 통해서 국제사회와 또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그 홈페이지에서 자주포나 곡사포, 미사일, 그리고 전차 이런 대량 살상 무기를 판다라고 하면 북한이 거기서 핵무기를 팔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 쇼핑몰에서 실제적으로 대량 살상 무기를 판매하는 그런 거래가 있었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과 함께 정말로 팔려고 만든 것인지 하나의 반초행인지 이게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금 현재 접속 가능합니다. 이 조각무역의 홈페이지에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조각무역회사의 홈페이지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글이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 결과가 나왔네요. 메뉴는 3가지가 있습니다. 환영, 그리고 서비스, 제품 까다로그, 그리고 다 조각, 우수성을 가져옵니다. 우리 한글로 그렇습니다. 조각무역의 특징은 이렇게 이제 4가지로 썼습니다. 믿을 수 있는 품질, 키워드입니다.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 핵무기도 필요하면 다 제공하겠죠. 그리고 현대화의 유지인데요. 현대화의 유지는 오늘날 제품들이 과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지금 이까지만 읽어도 무기를 판매하는 사이트라고 하는 건 알 길 없죠. 그래서 3번째 메뉴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또 4위 메뉴가 있습니다. 예, 건축과 농업이라고 썼고요. 그리고 중공업, 조류 추적 및 연구 뿐만 아니라 어업과 해저, 그리고 날씨 추적 및 연구. 조류와 날씨 추적 같은 것은 미사일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리고 건축과 농업은 이게 탱크들 말하고요. 또 그리고 중공업 따위들은 이게 뭘 다 이게 둔갑해서 얘기했죠? 사실 그럴까요?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건축과 농업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번역이 되고 있죠? 건축과 농업. 분명 건축과 농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가 딱 막히네요. 이 주력 전차 탱크라고 썼죠. 폭풍, 영어입니다. 폭풍호 주력 전투 탱크 썼습니다. 무려 돈이 얼마입니까? 420만 달러. 420만 달러. 그리고 천마호 주력 탱크는 270만 달러. 2010년 기갑 인원 운반대. 이거 수륙 양용차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M1992년산이 또 나와 있고 가격대에 있습니다. 이거 좀 읽어보겠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했을까? 농업과 공업과 농업이라 해놓고 이 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폭풍호 탱크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폭풍호 메인 배럴 탱크는 조선인민군의 기갑 대형입니다. 이 탱크는 중동 분쟁의 현대 교훈과 현대적 사고를 하나의 간소화된 디자인으로 통합합니다. 전차에는 4명의 승무원이 있으며 이라크 전쟁 중에 배운 자동 장전 시스템이 위험을 겪지 않습니다.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탄약을 발사할 수 있는 강력한 125mm 탱크 총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갑옷 보호는 복합 갑옷과 선체와 터릿의 전략적 장소에 배치된 추가 폭발성 방탄복에 비롯됩니다. 포탄을 맞고 미사일 맞아도 탱크가 부서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천마호 탱크에 대한 설명은 정말 경악합니다. 이 천마호 메인 배럴 탱크는 현대적인 변형으로 수년간의 교훈과 개발의 결과로 한국인 육군과
그러니까 커리언입니다. 커리언 육군과 전 세계의 다른 혁명군이 할 수 있는, 혁명군은 뭡니까? 이 반군이 아니겠습니까? 혁명군이 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이고 전투 효율적인 탱크를 만들어냈다. 병사들에게 현대의 적들과 싸울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지만 적은 비용으로 제공한다. 천마호는 강력하고 전투 테스트를 거친 115mm 주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합 및 폭발성 반응 갑옷을 혼합하여 현대 전장에서 최고의 전선 경쟁자로 남아있다라고 카탈로그에 반영했습니다. 자, 카탈로그에서 그러면 좀 더 무거운 중공업을 좀 보겠습니다. 번역하고 있죠. 이 중공업은 주로 여러 개의 곡사포와 고사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써있는 M1991 240mm 다중 발사 로켓 시스템을 좀 보겠습니다. 가격은 현재 180만 달러, 20억 원에 달하죠.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M1991 240mm 다중 발사 로켓 시스템은 지상 형성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화력 지원을 제공한다. 즉 224km의 240mm 로켓을 43km 범위까지 발사한다. 이 시스템은 통합 사격 통제를 하려고 하며 배터리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공격 전 또는 공격 중에 적 대형과 시설을 최대한 방해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정말 웃기는데요. 날씨 추적 및 연구라고 하는 이 엉뚱한 카탈로그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뭡니까? 자, 출시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여기다가 뭘 쓰겠다는 겁니까? 이스칸테르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최신 소위 주체 무기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연거할 채비입니다. 그리고 또 웃기는 게 조류 추적, 이 분류를 좀 들어가 보겠는데, 조류 추적은 주로 미사일들이거든요. 무슨 미사일인가? 봉화 5 전략 지상대 공중 미사일 시스템. 봉화 5 전략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항공 우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적군 항공기에 대한 고도의 장거리 공격 능력을 제공, 경계선을 넘어 북한을 위협하는 항공기를 포함하여 시스템 거리는 150km가 넘습니다. 사거리가 그렇습니다. 각 미사일은 플랩, 뚜껑식 위상배열 레이더로 안내됩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적은 총체적 해설에서는 조류 및 무리 추적 및 연구의 틈새 산업은 변화하는 세계 환경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산업입니다. 조강 무역은 이 중요한 과학의 최고만을 보장하기 위해 글로벌 파트너와 협력합니다. 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쇼핑몰이 우수한 홈페이지에서 이 대량 살상 무기를 판매할 수 있을까? 그 판단 자체는 결국은 테러 지원 국가, 분쟁 국가들을 부추기는 그런 명백한 온상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탱크도, 수륙탄쿠도, 곡사포도, 그리고 미사일도, 또 최근에 만들어낸 이런 신형 각종 미사일까지 다 판매하려고 하는 북한인데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팔지 못할까요? 국제사회는 대단히 경악하면서도 다시 한번 눈을 부릅뜨고 북한이 온갖 교묘하고 숨겨진 형식으로 대량 살상 무기를 테러 분자들과 그리고 분쟁 국가들 반군들에게 파는 이런 행위들에서 더더욱이 아마 의심 있는 길, 그리고 이것을 찾아내기 위한 아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북한 대북제재위원회도 북한이 이번에 이 쇼핑몰을 통해 가지고 무기를 팔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어도 이것은 그들이 분명한 시도이고 또 실제적으로 어떤 판매가 이루어졌는지 여기서는 알 수 없으나 그 뒤에서 이루어진 모든 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고강도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참요, 이 홈페이지가 아무리 허술해도 결국 이게 살려고 하는 테러리스트들과 반군들과의 이 창구이기 때문에 사실 무슨 거래가 벌어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자세한 카탈로그를 얻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로그인했는지, 얼마나 로그인했는지, 어떤 거래가 벌어졌는지 이것은 이 홈페이지에서는 아쉽게도 찾아볼 수 없었죠. 저는 이번 기회에 이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합법적으로 홈페이지를 차려놓고 자기들이 대량살성 무기를 판매하도록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보장하는 중국, 정말 너무나도 무책임합니다. G2 국가로서 자기들이 세계 안전과 평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대한 공헌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중국 땅에서 대량살상 무기를 파는 조각무역을 합법화하고 그들의 활동에 아무런 제재도 주지 않는 중국, 도대체 중국은 이거 어떤 나라입니까? 다시 한번 중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조각무역이 더 이상 중국에서 공공연하게 이렇게 대량살상 무기를 판촉하고 그것을 판매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NKTV가 긴급히 조사한 이 조각무역의 허를 벗게 되는 이 자료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